자, 제 12강. 벌써 제 12강 하고 있습니다. 이제 12, 13, 14, 3강이 남았네요. 금올망 족집게 문제 111번 문제부터 120번 문제 함께 풀어보고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1. 다음 중 여가 활동의 유형이 잘못 짝지어진 것은, 시험은 이렇게 나옵니다. 짝짓기 문제예요. 소일 활동, 가족 중심 활동, 사교 오락 활동, 자기 개발 활동, 운동 활동, 종교 활동. 이런 게 이제 그 여가 활동 유형인데요. 이 짝짓기 문제가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소일 활동. 소일 활동 뭡니까? 잘못 짝져진 거죠. 소일 활동. 텃밭 가꾸기. 자, 종이 접기와 퍼즐 놀이. 그 다음에 신문 보기, 텔레비전 시청하기, TV 보기. 소일 활동 맞죠? 잘못 제대로 짝지었어요, 유형이. 가족 중심 활동, 절, 교회, 성당 가기. 이게 틀렸네요. 이거는 종교 활동 참여 활동입니다. 종교 참여 활동이죠. 유형이. 절에 간다 할지, 교회 간다 할지, 성당 가기는 종교 활동입니다. 종교 활동. 가족 중심 활동 뭐예요? 가족과 함께 소풍 간다 할지, 가족과 함께 외식을 한다 할지, 가족과 함께 대화를 한다 할지, 이게 이제 가족 중심 활동입니다. 2번이 정답이네요. 3번. 사교 오락 활동. 사교 오락 활동 뭡니까? 놀이교실을 간다 할지, 노래방이죠, 노래방. 전시회나 음악회, 영화 연극. 이게 이제 사교 오락 활동의 유형입니다. 4번. 자기 개발 활동. 자기를 개발한다. 서예를 한다. 책읽기를 한다. 그림 그리기를 한다. 장구 배우기를 한다. 글짓기를 한다. 이 역대 다 나왔던 질문들이에요. 책읽기, 독서 교실, 그림 그리기, 서예 교실, 신앙송, 악기 연주, 그다음 민요 교실, 창작 활동, 글짓기,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 개발 활동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5. 운동 활동. 운동 뭡니까? 말 그대로 체조나 가벼운 산책. 이게 운동 활동입니다. 이 짝짓기 문제. 이제 다음 중 여가 활동 유형이 참 옳은 것은, 이렇게 해서 나왔던 문제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이렇게 정리해 둔 문제입니다. 자, 112번 문제. 요양보호 업무 기록. 업무 기록의 목적으로 옳지 않는 것. 이제 업무 기록입니다. 업무 기록. 옳지 않는 거예요. 업무 기록의 목적. 자, 1번. 요양보호사를 평가하기 위해. 2번.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3번. 전문가와 업무 협조 및 의사소통을 위해. 4번. 서비스의 표준화를 위해서. 5번. 가족과 정보 공유를 통해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위해. 자, 업무 기록의 목적입니다. 자, 뭐가 틀린가요? 1번이 틀리죠? 요양보호사를 평가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요양보호사 활동을 입증할 수 있기 위해서 기록을 하는 거죠. 업무 기록을 하는 거죠. 그 외에 이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이제 업무 기록을 하는 거예요. 또 이제 그 요양보호사 서비스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 지도 및 관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요양보호 기록의 업무를 합니다. 목적합니다. 기록을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목적이 되겠네요. 알아두시고요. 113. 다음 중 요양보호사 기록에 대한 내용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꼭 알아두세요. 요양보호사 기록에 관한 내용입니다. 바르게 짝지어진 것. 자,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 이거 뭐죠? 서비스의 제공 내용 및 시간이죠. 서비스의 제공 내용 및 시간을 이제 기록하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특이사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바르게 짜진 거죠? 맞습니다.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는 서비스 제공 내용 및 시간 그리고 특이 사항을 기록하는 게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입니다. 1번이 정답이네요. 바르게 적재진 거. 2번 급여 제공 계획서. 급여 제공 계획서 뭡니까? 서비스의 목표, 내용, 횟수 등이 주요 기록 내용입니다. 서비스의 목표나 내용, 횟수. 이게 이제 3번에 있는 상태 기록지 내용이네요. 그래서 사고 내용과 대응 결과는 뭡니까? 사고 보고서예요. 사고 보고서. 2번 틀렸고요. 3번 상태 기록지. 상태 기록지는 뭐죠? 뭘 얼마나 섭취했는지, 배설을 했는지, 목욕을 했는지, 이게 뭐 했던 그 상태, 섭취를 어떻게 했고, 배설을 어떻게 했고, 목욕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이 상태 기록지예요. 자, 그래서 3번도 틀리고요. 서비스 목표 내용 및 횟수 및 제공 시간과 종료 시간은 뭐죠? 급여 제공 계획서입니다. 4번 사고보고서 상담 내용 및 결과. 이거는 상담 사고 보고서는 아까 얘기했죠. 사고 내용과 대응 결과를 기록하는 거고요. 상담 내용 및 결과는 뭐죠? 상담 내용 및 결과. 사고 내용이 아니라 상담이에요. 상담 내용 및 결과는 상당 일지입니다. 상담 일지에 써야 되는 거죠. 상담 일지죠. 5번 사례 회의록. 사례 회의록은 사례 회의 검토 내용 및 결과를 기록하는 거예요. 근데 대상자의 상태 평가 및 간호 처치는 뭐죠? 이거는 간호 일지입니다. 대상자의 상태 평가 및 간호 처치는 간호 일지예요. 이게 짝짓기 문제, 바르게 짝짓진 거, 이렇게 고르란 문제가 나오거나 다음 중 요양보호사 기록하는 내용 중 장기 요양급여 제공 기록지에 해당되는 것은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114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4번. 다음 중 요양보호사의 업무 기록 방법을 물어봅니다. 기록 방법. 기록 방법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기록 방법. 기록의 원칙이죠. 그러니까 1.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한다. 그렇죠. 주관적 사실을 기록하면 안 되죠. 육하 원칙을 바탕으로 기록한다. 맞죠? 기록을 미루지 말고 신속하게 작성한다. 미뤄놓으면 기억이 안 나요.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기록을 미루지 말고 신속하게 작성한다. 4번 며칠 만에 대변을 시원하게 보았네 라고 기록한다. 틀렸죠? 애매한 표현을 피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며칠 만이 아니라 뭐 5일 만에, 뭐 3일 만에,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4일 만에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을 하는 게 맞죠. 구체적으로. 애매한 표현을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5번 서비스의 과정과 결과를 정확하게 기록한다. 맞습니다. 그 외에 요양보호 기록의 원칙에 보면은 간단 명료하게 기록하고 공식화된 용어를 사용하고요. 장황하고 우회적으로 표현하지 말고 초점을 분명히 해서 간결하면서 알기 쉽게 작성해야 되고요. 또 이제 그 기록을 정정할 때는 밑줄을 긋고 빨간 펜으로 정정한 후 설명을 해야 합니다. 밑줄을 긋고 빨간 펜으로 정정한 후 설명을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요양보호 기록 시 주의사항으로는 개인 정보를 보호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밀 유지를 해야 돼요. 외부에 유출하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하고요. 또 사생활을 존중해야 됩니다. 대상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때는 반드시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요. 문제 해결을 위한 목적이라도 대상자나 가족이 승인하지 않는 정보는 기록해서는 안 되고요. 요양보호사의 직접 관련이 없는 보호 서비스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정보는 요양보호사 마음대로 기록해서는 안 됩니다. 이 주의사항까지 참고를 하고 계십시오. 다음으로 115번 요양보호사의 업무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업무보고입니다. 업무보고 1. 서비스의 시작과 끝을 기록한다.
서비스의 시작과 끝을 기록한다. 2. 보고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3. 요양보호사의 주관적 판단으로 정확하게 보고한다. 주관적 나오면 틀린 지문이죠. 객관적 판단으로 정확하게 보고해야 합니다. 4번 업무보고는 타 전문직과 협조 및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다. 할 수 있다. 맞죠? 5번 예기치 못한 사고 시 즉시 어떻게 한다? 보고한다.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그리 어렵지 않죠? 자, 116번 넘어갑니다. 치매 대상자의 식사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제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 지원에 관한 이제 문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교재 이제 442페이지가 되어 있네요. 치매 대상자의 식사 돕기 방법. 1. 씹는 행위를 잃어버린 치매 대상자에게 고기를 갈아서 제공한다. 맞죠? 2. 색깔에 있는 유리 그릇에 담아 제공한다. 이게 틀려 있어요. 투명한 유리 제품보다는 색깔이 있는 무슨 제품? 유리 제품이 아니라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2번이 틀렸습니다. 3. 숟가락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약간 무거운 것을 쥐어준다. 맞습니다. 4번 음식의 온도를 식사 전에 미리 확인한다. 그렇죠? 맞죠? 다음으로 이제 5번 치매 대상자가 식사를 하지 않아 체중이 감소하면 의료진에게 알린다. 이게 치매 대상자의 식사 동기 방법으로 옳은 지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식사 돕는 방법을 좀 더 정리해 보면, 기본 원칙으로는 그릇은 접시보다는 사발을 사용하여 덜 흘리게 하도록 하고요. 조금 전에 설명했던 지문처럼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 또 소금이나 간장을 식탁에 두지 말아야 하고요. 씹는 행위를 잃어버린 대상자는 고기를 갈아서 제공하고, 또 치매 대상자가 물과 같은 묽은 음식에 사례가 자주 걸리면 좀 더 걸쭉한 액체 음식을 제공하고요. 치매 대상자가 졸려하거나 초조해하는 경우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식사 돕기 방법은 식사 전과 식사 중, 식사 후가 있죠. 식사 전에는 음식의 온도를 요양보호사가 미리 확인하고요. 또 대상자가 음식을 손으로 먹거나 흘리는 것에 대비해서 비닐 시탑보다는 식탁용 매트를 깔아주고요. 또 음식을 잘게 잘라서 부드럽게 조리하는 게 좋습니다. 식사 중에는 물을 마실 때 빨대와 플라스틱 덮개가 부착된 컵을 사용하도록 하고요.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지문에 얘기했다시피 손잡이가 크거나 손잡이에 고무를 붙인 약간 무거운 숟가락을 쥐어주는 게 좋고요. 또 대상자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음식을 먹고 난 후 다른 음식을 내어 놓고요. 또 숟가락으로 떠 먹이는 치매 대상자는 한 번씩 조금씩 먹이고 음식을 삼킬 때까지 충분히 기다리는 게 중요합니다. 식사 후에는 치매 대상자가 식사를 하지 않아 체중이 감소하면 의료진에게 알리고 그 원인을 파악하도록 하고요. 체중 감소 이유를 발견하지 못할 경우에는 치매 대상자가 평소 좋아하는 음식이나 걸쭉한 형태의 고열량 액체 음식을 제공하고요. 필요시 처방된 비타민과 단백질을 포함한 약을 주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치매 대상자의 식사 시 고려할 사항으로는 대상자가 식사 습관과 음식에 관한 기호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고, 예를 들어서 즐겨 먹던 반찬이나 간식을 제공하고요. 안정된 식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조용한 음악을 틀어주거나 텔레비전을 꺼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일과에 따라서 식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식사 도구를 이용해서 식사하는 게 좋고요. 식탁에 앉으면 바로 식사하도록 준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뭐 컵에 미리 물을 담아 놓고 생선 등의 가시 및 뼈는 미리 제거해 줘서 바로 식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고려할 사항입니다. 다음에 117번 치매 대상자의 배설 관리 방법입니다. 배설 관리 방법으로 옳지 않는 것은 1. 더러워진 옷을 갈아입히고 안정시킨다. 맞죠? 2번 요실금이 있는 경우 허리를 구부리고 아랫배를 눌러준다. 그 다음에 3번 요실금이 나타날 때는 배뇨 훈련을 시도한다. 맞죠? 4번 낮에는 4시간 밤에는 2시간 간격으로 배뇨한다. 이게 틀린 질문이에요. 낮에는 잠을 안 자니까요. 배뇨 간격을 이제 시간을 짧게 하면 되지만 밤에는 주무시는데 배뇨 간격을 짧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길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2시간, 밤에는 4시간 간격으로 배뇨하게 한다. 이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게 항상 거꾸로 돌려서 나와요. 옳게 물어보기도 하고 또 틀린 질문을 내기도 합니다. 낮에는 2시간, 밤에는 4시간 간격으로 배뇨하게 한다. 다음 마지막 5번 초기 치매 대상자는 안전을 위해 야간에는 이동식 변기를 사용한다. 자 이제 117번을 풀어봤는데요. 배설 돕기 한번 정리해 볼까요? 대상자가 화장실을 가고 싶을 때 보이는 비언어적 신호, 이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바지에 뭐 뒷부분을 움켜잡는다랄지, 옷을 올린다랄지, 구석진 곳을 찾는다랄지, 대중 앞에서 옷을 벗으려고 한다랄지, 서성이면서 안전부절을 못하는 경우, 이게 이제 대상자가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 보이는 비언어적 신호다. 알고 계시고, 배설의 기본 원칙,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방을 치매 대상자의 방을 화장실에서 가까운 곳에 배정하고 화장실 위치를 알기 쉽게 표시해 두어야 하고요. 옷은 쉽게 벗을 수 있도록 벨트나 단추 대신 조이지 않는 고무줄 바지를 입도록 하고요. 낮에는 가능하면 기재교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야간에 화장실 이용이 위험이 있을 때는 이동변기를 사용하게 하도록 하고요. 대소변을 잘 가렸을 때는 칭찬해주고 실금한 경우에도 괜찮다고 말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돕는 방법으로는 식사 전 며칠 전에 화장실 이용을 유도하되 강요하지 않는다. 또 하루 식사량과 수분 섭취량은 적당량을 유지해 줘야 한다. 배뇨 곤란이 있는 경우 야간에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요양보호사가 뒤처리하는 손동작을 보여주며 스스로 따라하게 한다. 뒤처리 후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또 실금을 할 경우가 많잖아요. 실금한 경우에는 돕는 방법으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비난하거나 화를 내지 않는다. 가능한 한 빨리 더러워진 옷을 갈아입힌다. 그리고 안전시킨다. 실금한 피부는 씻기고요. 환기를 자주 시켜서 요와 이불을 잘 맞아서 실금 후 냄새를 관리해 줘야 하고요. 배뇨 관리로는 소변을 볼 때 방광을 확실히 비우게 하기 위해 배뇨 후 허리를 구부리고 아랫배를 눌러주면 좋습니다. 요실금이 있으면 배뇨 스케줄에 따라 배뇨 훈련을 시행을 하고요. 낮에는 2시간, 밤에는 4시간 간격으로 배뇨하게 한다. 변비의 경우에 돕는 방법은 섬유질이 많은 음식과 하루 1500 내지 2000cc 정도의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도록 하고 일정 시간 간격으로 변기에 앉혀서 배변을 유도하고요. 손가락을 이용하여 배를 가볍게 마사지하며 불편감을 덜어주고요. 관장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의료 행위로 간호사가 수행해야 하는 겁니다. 자, 이 정도 치매 대상자의 배설 관리 그 원칙과 그 다음에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118번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은 일상생활 지원입니다. 일상생활 지원. 위생, 운동, 안전 돕기죠. 1. 물에 대한 거부 반응을 보일 때는
작은 그릇에 물을 받아서 장난치게 한다. 맞죠? 2. 미끄러지지 않도록 욕조 내에 발목 정도 높이의 물을 받아둔다. 맞습니다. 3. 치아가 없는 대상자의 이문 관리는 식후에 차 또는 물을 마시도록 한다. 맞습니다. 4. 순서대로 입지 못하는 경우 속옷을 맨 위에 올려놓는다. 맞지요? 5. 몸이 불편한 치매 대상자에게 적합한 옷은 단추가 없는 옷이다. 단추가 많은 옷이다. 이게 틀렸네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일상생활 지원하는 내용 중에서 역대 가장 많이 출제됐던 지문들을 모아놨습니다. 잘 이해하시고요. 다음에 119번. 치매 대상자의 반복적 질문이나 행동을 돕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는 것은 반복적 질문이나 행동. 1. 복잡한 일거리를 제공한다. 치매 대상자에게 반복적인 질문에 행동을 돕기 위한 방법으로는 단순한 일거리를 제공해야 되죠. 1번이 정답이네요. 2번. 주간보호시설에 있는 치매 대상자가 집에 언제 갈 수 있는지 반복 질문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아하는 활동을 함께 하면서 주의를 환기시킨다. 3번. 질문에 답을 해주는 것보다 치매 대상자를 다독거리며 안심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4번. 반복적인 행동이 해가 되지 않으면 그냥 놔두어도 된다. 5번. 자꾸 종이를 찢는 행위를 할 때는 크게 손뼉을 쳐서 관심을 돌린다. 이게 이제 반복적 질문이나 행동을 하는 대상자에 대한 그 돕는 방법에 대한 정리를 해 준 겁니다. 정리해보면 이제 반복적인 질문이나 행동을 할 때 기본 원칙은 좋아하는 활동을 함께 하면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해가 되지 않으면 그냥 놔둬도 되고요. 질문에 답을 해주는 것보다 치매 대상자를 다독거리며 안심시켜주는 게 중요하고요. 반복되는 행동을 억지로 제지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돕는 방법으로는 크게 손뼉을 치는 등 관심을 돌리고요. 좋아하는 음식을 준다랄지 노래를 함께 부른다랄지 또 과거의 경험 또는 고향과 같은 얘기를 나눈다랄지 또 콩고르기, 공놀이, 또 나물 다듬기, 빨래 개기 등 단순하게 할 수 있는 이거를 제공하는 게 돕는 방법입니다. 다음 마지막 문제. 밤에 일어났다 누웠다 하는 치매 대상자의 수면을 돕는 방법으로 옳지 않는 것은 수면 장애가 있는 경우죠. 1. 돕는 방법이에요. 1. 낮에 산책과 운동을 하도록 돕는다. 그죠? 낮잠을 자게 하면 안 되는 거죠. 2번. 수면 시간에 소음을 최대한 줄여준다. 맞죠? 3번. 낮에 꾸벅꾸벅 졸 때는 말을 걸어준다. 그죠? 낮에 낮잠을 주무시면 저녁 못 주무시니까. 4번. 오후에 반드시 커피나 홍차를 마시게 한다. 오후에나 저녁에는 커피나 홍차, 술과 같은 음료를 주지 않는다. 잠 못 자요. 카페인이 들어있는 성분에 커피나 홍차, 술과 같은 것은 음료는 주면 안 됩니다. 4번이 정답이네요. 5번. 낮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낮잠을 줄인다. 맞습니다. 수면 장애가 있는 대상자 돕는 기본 원칙과 돕는 방법 정리해 주시고요. 벌써 강의 끝났습니다. 12강. 수험생 여러분 끝까지 화이팅!